살아있는 나와 죽은 네가 끝없이 오랜 세월 동안 영원히 이별하니 나는 못 견딜 정도로 근심과 걱정이 많다. 의빈 성씨를 그리며 정조가 직접 쓴 글입니다. 오늘은 많은 로맨스 드라마를 탄생시킨 임금 정조 이산을 박영규님의 책 조선왕실 로맨스를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정조 이산은 아주 어렸을 적부터 마음에 두고 있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성윤우의 딸 덕임이었죠. 몰락한 양반이었던 성윤우는 본래 승지였던 한준승의 청지기 노릇을 했는데 한준승이 사망한 뒤에 이산의 외조부 홍봉안의 집으로 옮겨 청지기 생활을 합니다. 그 바람에 덕임은 어릴 때부터 홍봉안의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산은 유년 시절 외가를 드나들며 덕임을 알았고 자라면서 그녀를 마음에 품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시절부터 보아왔던 터라 소녀에 대한 그의 마음이 어떤 감정이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산은 새손이었던 11살 혼인을 하게 됩니다. 신부는 김시묵의 딸이었는데 이산보다 1살 어렸고 덕임과는 같은 나이였습니다. 이산은 이때 이미 마음속에 덕임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새손빈 김씨에게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이산이 결혼한 것이 1762년 2월인데요. 그 무렵에 이산에게 기쁜 소식이 하나 날아듭니다. 소년 이산이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덕임이 아기 나인이 되어 어머니 해경궁의 처소로 오게 된 것입니다. 해경궁 홍씨는 덕임을 딸처럼 귀하게 여겼고 직접 키우다시피 합니다. 이산 또한 덕임을 친누이처럼 다정하게 대합니다. 그렇게 4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이산은 이제 15살이 돼 마침내 관례를 올리고 새손빈 김씨와 합혼례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후궁을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산은 곧바로 덕임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자신의 후궁이 되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산의 어머니 해경궁 역시 찬성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덕임은 후궁이 될 수 없다고 울면서 거절하는데요. 그 이유를 물으니 아직 새손빈이 아이를 낳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후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새손빈도 덕임과 같은 14살이었습니다. 덕임은 새손이 우선 새손빈에게서 자손을 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당장 후궁이 되어야만 한다면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버팁니다. 사실 궁녀가 왕이나 세자의 승은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덕임의 말은 사리에 맞았습니다. 결국 이산은 덕임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녀를 후궁으로 삼는 것을 잠시 미루기로 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이산은 아내 김씨에게 애틋함이 생기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김씨는 나이가 들어도 임신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러 이산은 영조에 이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다시 덕임에게 승은을 받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덕임은 이산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녀는 왕비에게서 자손을 보지 못했으니 관례에 따라 3명의 후궁을 드리는 것이 순서라고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덕임의 의지는 완강했습니다. 이산은 별 수 없이 이번에도 물러납니다. 이후로 이산은 원빈 홍씨와 화빈 윤씨 등 2명의 후궁을 드렸습니다. 그런 뒤에 1780년에 다시 덕임을 찾아가 승은을 받으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덕임은 여전히 후궁 셋을 먼저 드린 뒤에 승은을 받겠다고 버팁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산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산은 덕임의 하녀들을 무섭게 꾸짖고 벌을 내립니다. 그때서야 덕임은 이산이 물러나지 않을 것을 알고 마침내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정조는 자신이 직접 쓴 그녀의 묘지문에서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 승은을 내리려 했으나 내전이 아직 아이를 낳고 기르지 못했으니 울면서 감히 못한다고 사양하고 죽음을 맹세하고 명을 따르지 않았다. 나는 이를 받아들여 더는 재촉하지 않았다. 이후 15년 동안 널리 후궁을 뽑았고 다시 빈에게 승은을 내렸으나 거듭 사양했다. 이에 빈이 사사로이 부리는 하인에게 죄를 꾸짖고 벌을 내리자 빈은 비로소 내 마음을 받아들였다. 이사는 어린 시절부터 마음에 품고 있던 첫사랑을 15년 동안 끈질기게 공략한 끝에 마침내 자신의 여인으로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정조는 29살이었고 덕임은 28살이었습니다. 승은을 입은 덕임은 곧바로 임신을 하지만 불행하게도 유산을 하고 맙니다. 이후에 다시 임신을 했지만 그 아이 역시 유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임신해 이번에는 무사히 출산하게 됩니다. 1782년 9월 7일 새벽 덕임은 연하당에서 마침내 왕실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왕자를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덕임이 왕자를 출산하자 이사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것도 처음으로 얻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승지와 각신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하교합니다. 궁인성씨가 태중이더니 오늘 새벽에 분만하였다. 종실이 이제부터 번창하게 되었다. 내 한 사람의 다행일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이 나라의 경사가 계속 이어지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어 더욱더 기대가 커진다. 후궁은 임신한 뒤에 관작을 봉하라는 수교가 이미 있었으니 성씨를 소용으로 삼는다. 덕임에게 소형 섭지를 내린 이사는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비로소 아비라는 호칭을 듣게 되었으니 이것이 다행스럽다. 이후 2달 뒤 정조는 덕임이 낳은 왕자를 원자로 삼고 명호를 내렸습니다. 또한 1783년 2월에는 덕임을 빈으로 삼고 의빈이라 칭하게 됩니다. 그녀의 비노 의는 정조가 직접 정했습니다. 정일품 빈의 첩지를 받은 덕임은 이후 다시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784년 윤3월에 옹주를 낳았습니다. 아들에 이어 딸까지 얻은 정조는 이제 진정 아비가 되었다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2달 뒤인 5월에 아이는 경기에 들려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 덕임이 아이를 낳은 후 피접을 나갔는데 피접 중에 그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딸을 잃은 정조와 덕임은 몹시 고통스러워합니다. 특히 덕임은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알아눕기까지 하죠. 정조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뭔가 선물을 안기고자 했고 그해 7월에 원자였던 덕임의 아들 순을 세자로 삼게 됩니다. 당시 3살이었던 이 아이가 바로 무녀세자입니다. 덕임의 아들이 세자가 된 뒤로도 정조와 덕임의 금실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래서 덕임은 1786년에 또 임신을 합니다. 이때 덕임의 나이가 35살이었고 노산이었습니다. 거기다 그녀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 세자 순이 그해 5월에 홍역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그때 순의 나이가 겨우 5살이었습니다. 덕임은 임신한 몸으로 세자의 빈소를 지켰고 장례식 때는 무덤까지 따라가 서럽게 울었습니다. 정조 또한 통곡을 거듭하며 아들의 죽음을 애통해했고 자신이 직접 묘지까지 가서 잠도 자지 않고 밤을 새웠습니다. 당시 효창묘에 장사 지내던 날의 상황을 실록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녀세자를 효창묘에다 장사 지냈다. 이날 새벽에 발이 나였는데 임금이 홍화문 밖에 나와서 곡하고 전별하였다. 다시 홍화문 안의 악사로 돌아와서 영여가 도성 밖에서 떠나기를 기다렸다. 임금이 흑립과 백보첨리를 다시 입고 묘소에 나가 최복으로 바꿔 입고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장사가 끝나자 임금이 친히 신주를 쓰고 초우제를 지내고 그대로 하룻밤을 지냈다.
무뇨세자가 죽은 뒤에 덕임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것이 병이 되어 알아누웠고 결국 궁궐 밖으로 피접을 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정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의 마음이 약하여 칠정 증세가 있다. 5월 이후 중병에 걸렸고 이에 본궁으로 피점을 보낸다. 칠정 증세란 마음의 병을 말합니다. 무뇨세자의 죽음 때문에 정신적으로 너무 큰 타격을 입어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후로 덕임은 경희궁에서 지냅니다. 경희궁에서 2달쯤 머물다가 그해 9월에 창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덕임은 만삭이었습니다. 또한 병증도 매우 심각했습니다. 몸이 너무 상해 출산이 가능할지 의문이었습니다. 정조는 그녀를 회복시키기 위해 늘 그녀 곁에 머물게 됩니다. 약을 다릴 때도 직접 검열했고 약봉지와 약그릇도 직접 챙겼습니다. 혹 누군가가 약에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녀의 약봉지와 약그릇은 항상 침실에 보관하도록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그런 정성에도 의빈 성덕임은 1786년 9월 14일 창덕궁 중의당에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당시의 상황을 실록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의빈 성씨가 졸하였다. 하교하기를 의빈의 상례는 갑신년의 예에 따라 후정의 1등예로 거행하라고 하였다. 처음에 의빈이 임신하였을 때 약방 도제조 홍락성이 호산청을 설치하자고 정하자 출산할 딸을 기다려서 하라고 명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병에 걸려 졸한 것이다. 임금이 매우 기대하고 있다가 그지없이 애석해하고 슬퍼하였으며 조정과 민간에서는 너나 없이 나라의 근본을 걱정하였다. 홍락성이 아뢰기를 5월 이후로 온 나라의 소망이 오직 여기에 달려 있었는데 또 이런 변을 당하였으니 진실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병이 이상하더니 결국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제부터 국사를 의탁할 때가 더더욱 없게 되었다고 하였다. 당시 정조의 고통을 승정원 일기는 9월 15일 기록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김치인 등이 아뢰었다. 천만 뜻밖의 병고를 당하니 아랠 말씀이 없습니다. 임금이 말하였다. 병이 이상하더니 결국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실로 참혹하고 측은하다. 서명선이 아뢰었다. 온 나라가 잘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는데 이런 의외의 병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억눌려서 답답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고 전하께는 어찌 알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홍락성이 아뢰었다. 5월 이후 온 나라의 소망이 오직 여기에 달려서 4, 5개월 동안 나가지 아니하였는데 또 이런 변을 당하였습니다. 전하의 마음을 삼가 헤아리면 참혹함을 이르기 어렵습니다. 아직 야간의 침수 절차를 모르는데 어떠셨습니까? 이에 임금이 말하였다. 잘 자고 잘 먹어도 마음이 편치 못한 형세는 매우 놀라 움직일 만한 일이 별로 없으니 가히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다. 이제부터 그 뒤 국사를 의탁할 때가 더욱더 없게 되었다. 지금 염려되는 온갖 일 중에서 오로지 옥체를 지키고 아끼는 일에 10분 유의해야 합니다. 정조는 대통을 이을 아들에 이어 사랑하는 연인마저 잃게 되자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다고 토로하고 있었다. 사실 정조는 의빈성 씨가 독살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다. 만약 그렇다면 독살을 막지 못한 자신의 책임이 컸다. 정조가 의빈 사망 당시 병이 이상하더니 결국 이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그 말도 그런 이유였다. 그 상황에서 내관 이윤목이 의빈을 독살했다는 말이 돌았다. 정조는 이 말을 듣고 분노해 이윤목의 목을 베려 했다. 하지만 주변에서 만류했다. 마땅한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다. 더구나 의빈이 먹는 모든 약을 정조 자신이 챙기고 검열했다. 그래서 정조는 이윤목을 풀어주고 덕임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그녀의 묘비명을 썼다.
그 묘비명의 말미에 그는 의빈의 죽음에 대한 심정을 이렇게 쓰고 있다. 저 지체가 낮고 천한 여염에서 이같이 빼어난 사람이 태어나 세자를 낳고 영화로움을 받들어 빈의 자리에 올랐으니 마땅히 우연이 아닌 듯했다. 그러나 무뇨세자의 무덤에 흙이 마르기도 전에 빈이 뱃속의 아이와 함께 급히 세상을 떠났다. 내가 죽음을 슬퍼하며 아까워함은 특별히 빈의 죽음 때문만은 아니다. 빈이 세상을 떠난 지 3달이 되는 경인에 고양군 율목동 임좌의 언덕에 장사를 지냈는데 무뇨세자의 묘와 100걸음 정도 떨어져 있다. 이는 빈의 바람을 따른 것인데 죽어서도 빈이 나를 알아준다면 바라건대 장차 위로가 될 것이다. 내가 빈의 언행을 표본으로 하여금 기록하여 광중에 묻고 묘비의 요점만 요약해서 썼다. 찾아오는 사람이 빈의 현명함을 애석하도록 할 따름이다. 사랑하는 빈의 불행한 운명은 위에 적시한 사실과 같다. 지금까지 박영규 작가님이 쓴 책 조선 왕실 로맨스 중에서 정주 이산의 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